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방송 주제는 윤 대통령은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으로 이자 동결하라.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기님 반갑습니다. 네, 생기님이 들어오셨고요. 여러분들은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와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화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 참여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때 010-7440-9442 여기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욕설이라든지 다른 사람 비방 요거 하면은 이제 바로 통화가 차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은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으로 이자 동결하라.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함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때 010-7440-9442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를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윤 대통령은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으로 이자 동결하라.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뭐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체 동결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초법적인 조치였다. 네, 초법적인 조치를 했고 당시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조치였는데 뭐 결국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었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업을 살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화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차지하고 그들이 기업들을 다 차지했다라면은 대한민국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의 사채 동결은 우리 기업들, 토종 기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기업들을 살려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서 서민 경제를 살려야 돼요. 이 서민 경제를 지금 못 살리면은 중산층이 왕창 무너지게 되고 청년층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화교들이나 해외 그러한 기업들의 국내의 기득권화를 막기 위해서 토종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사채 동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었다라면은 지금은 2030 그리고 무너져가는 중산층 그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자 동결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8.3 조치 1972년 8.3 긴급 재정경제 명령 조치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우리는 반드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통하여 이자를 동결하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이 무너지고 지금 이 2030 세대들이 희망이 없어요. 지금 결혼도 못하고 지금 또 비혼하고 비출산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든 수도권에 좀 집 좀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자 폭탄을 싸가지고 이제 앞으로 경매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물가를 잡으라고 그랬더니 서민을 잡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물가를 잡으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내렸는데 물가는 잡지 않고 서민들을 잡고 있어요. 지금 서민들을.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흥분을 안 하려고 제가 이게 절제를 하는데도 이게 자꾸 흥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대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가 지금 사실상 미국의 지금 일단 여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미파가 돼서도 안 되고 친중파가 돼서도 안 되고 친일파가 돼서도 안 되고 친북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국민 주권파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권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의 공작 그리고 외세의 공작에 맞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 권익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패한 기득권들 이 부패한 기득권들의 꼼수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무슨 꼼수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몰고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은행 미국 연방은행은 우리 한국은행처럼 국가게 아니에요. 그건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거긴 사기업이에요.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유대인들이 이 세계 금융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기축통화를 가지고 기축통화 아시죠? 그래서 세계 통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 기준을
미국의 달러, 달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달러는 미국 연방은행은 국립이 아니에요. 국립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사기업이고, 그 사기업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머리를 써서 끌고 가고 세계 경제와 금융을 움직이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 연방은행은 이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파악을 해서 미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 때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어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금도 충분히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크게 문제없이 그렇게 코로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고용 지표가 안정돼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안정돼 있다. 그러니 금리를 인상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업률도 안정돼 있고 사람들이 다 일을 잘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도 그 사람들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지금이 호조다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연방준비이사회라는 이 사기업이 이제는 금리를 올려가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여지껏 돈을 풀어낸 거에 대한 이제 때다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본도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저금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금리를 유지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의 이 소위 말해서 외국 물 좀 먹고 그리고 엘리트다, 이 저 아주 그 금수저, 그리고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한 놈들이, 이런 놈들이 그냥 경제 경제를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난 정부 때 뭘 했습니까? 소주성이라 그래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해가지고 소득을 막 늘려버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동네 아줌마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래갖고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주유수당이니 뭐하니 해가지고 을과 을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과 저소득 근로자들과의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다 그놈이. 이번에는 서민 경제는 생각도 안 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 자, 여러분들, 일본이 왜 저금리를 유지한다고요? 일본은 자기들의 수출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의 관광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자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것을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30 세대들이 시골에 그냥 학교들이 없어지고 병원들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유치원들이 막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도권에 머물려고, 수도권에서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하여 영원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샀더니 이제 이자 폭탄으로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 뭘 합니까? 카페를 냅니까? 식당을 냅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코인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코인 열풍을 만들고, 누군가는 뒤에서 부동산 열풍을 만들고, 누군가는 뒤에서 주식 열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으로 빠져 있을 때 이제 걸려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폭탄 금리를 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놓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사채 동결을 통하여 기업을 살렸듯이 윤 대통령은 지금 이자 동결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2030 세대들과 그리고 서민들,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 자살률 그리고 서민 경제 붕괴로 인하여 각종 부정부패와 대한민국의 희망 소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을 상황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외국인 저출산 문제 해결은 포기하고 외국인 투표권을 주고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천국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약 사범이 늘어나니 마약청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 후면은 다민족 국가가 되고 다인종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체성이 하나도 없고 국민 주권의식은 없고 친미파가 되고 친중파가 되고 친북파가 되고 친일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어서 외국인 투표권이나 만들고 그리고 이민청 해가지고 외국인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 동결을 깊이 연구해서 서민들과 중산층과 2030을 살리기 위한 지금 이자 동결을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된다. 양적 완화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무슨 미국 쫓아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쫓아가면서 외국인 투표권은 왜 쫓아가느냐. 미국은 지금 외국인 투표권은 폐지해버렸잖아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인종으로 간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치인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지금 뒤에서 누구 조정을 받고 있는지 이게 국민 주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나라 멸망급 저출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고령화, 노인 빈곤율, 고독사, 자살률 이것이 하루다 멀가하게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자살률은 급증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가 죽는 살해 후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42명이 자살하고 한 달에 1200명이 자살하고 1년에 15,000명이 자살하는 이건 통계일 뿐이에요. 통계 그 이상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는 엄청난 이상의 자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자살률은 저출산을 몰고 오고 또 노인 빈곤율을 또 몰고 오고 여기에다가 서민 경제는 붕괴돼서 가계부채가 2,000조를 다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2,000조에서 금리를 올려놓고 마치 자기들이 그냥 무슨 이 나라의 애국을 한 것처럼 의시되고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 위정자들을 볼 때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저는 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아니 지금 뭐 이 자살률에다가 저출산에다가 고령화에다가 서민경제 붕괴에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 사진을 그냥 전국에 거니 많이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 잘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집에다 사진도 집에다 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된 모든 문제는 다 국민이 잘못한 거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하면 국힘당 찍어주고, 국힘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계속.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잘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자랑입니다, 자랑.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찍었다, 이 자랑이에요, 자랑. 계속 이렇게 이용해 먹다가 우리 국민들은 그 짓거를 면치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화교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토종 기업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체 동결을 자행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 보고 룰루랄라 하고 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논란 만들고 이럴 때가 아니라 반드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서민층과 2030 그리고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가, 이게 부패한 기득권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연준 계속 올려. 미국은 지금 모든 거 다 준비돼 있잖아, 연준 올려. 이럴 때 일본은 아니야, 우리는 지금 거기 따라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주권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고 그 정도로 한 거예요. 만주국을 만들어 가지고 만주의 황제를 세우고 천황이 지배하면서 그 정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넘어가지 않는 거야. 일본은 그래, 그러면은 미국 니네들이 미국 연준이 지금 뭐 금리를 계속 인상해,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중요해. 우리가 좀 지켜보고 엔화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수출이나 관광 쪽으로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은 아주 그냥 이 친미파 놈들이 그냥 미국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갖고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 이런 정신 나간 놈들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2030이 자살을 하든 뭐 저 가족들이 그냥 살해 후 자살을 하든 국민들이 고독사를 하고 국민들이 자살을 하고 국민들의 경제가 붕괴가 되든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것들은 이자 장치나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우리 국민들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야만 쫓아다니고 언론 방송에 눈과 귀가 멀고 우리가 여론조사에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기에 지금 미국의 연준이, 제가 사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기업 연준이, 연방은행이 이자를 막 올려. 그리고 거기에 이 부정부패한 한국의 이 세력들이 가세해가지고 그래, 한국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 우리가 부동산 바람 만들어 놨고 이자 낮을 때, 그리고 코인 바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 바람 만들어 놨어. 지금 이때야. 이 금리 계속 올리면은 이것들 다 쓸어 내버릴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큰 몫을 잡을 수가 있어. 앞으로 그냥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에 쏟아져 나오고 그거 다 줍줍줍줍줍줍 다 집어내고, 주식 다 쏟아져 나오면은 그거 다 주워 먹고, 그리고 코인 다 쏟아져 나오면은 다 주워 먹어.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주식 열풍 만든 놈들 뒤에서, 그리고 코인 열풍 뒤에서 만든 놈들, 또 수도권 부동산 이거 뒤에서 열풍 만든 놈들 깔깔거리면서 다시 다 찾았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꼼수를 부패한 기득권 놈들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대장동 사태도 보세요.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법조인들, 경제인들 뭐 이거 다 뭉쳐갖고 어떤 짓 하는지 똑똑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 신경 안 써요. 국민들이 죽든 말든 조윤아 가정이 살해 후 자살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 연준이 지금 미국 상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읽고 있는 거야. 지금은 연준이 돈을 막 찍어. 우리나라도 금리가 바닥이야. 야 이럴 때 빨리 선동해. 금리 낮으니까 앞으로 지방 소멸 일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방에서 못 살아. 유치원 없어져. 학교 없어져. 병원도 없어. 수도권에 무조건 집 사야 돼. 아니면은 다시는 집 살 기회가 오지 않아. 해가지고 이자 낮으니까 빨리 대출 받아서 해. 이런 식의 뒤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 코인 투자해. 얼마 벌었어.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그냥 다 투자하니까 이제 이자 폭탄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들한테 밑밥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금을 던져갖고 잡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나라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 자국민을 노비로 삼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국민 주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주권으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 주권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은 거짓거를 면치 못한다. 누가 국민을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국민을 생각하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문제 만들어 갖고 5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슨 머슴이다. 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국민의 나라가 오고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 이거 감각이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뭔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정황에서 그리고 이 2030 세대들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 지방 소멸 현상 속에서 뭔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건 아닌가, 이 느낌이 안 오나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살려야 된다. 지금 은행이 이자 잔치를 해? 박정희 대통령처럼 사채 동결을 해야 됩니다. 이자 동결을 해야 돼요. 이자 동결을 하고 양적 완화라도 해가지고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 경제가 올라가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이 문제가 우리가 코로나 시절 상황에 무슨 놈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값. 건설 현장에 원자재가 없는 거예요. 원자재. 예? 그러면은 원자재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그리고 이 부패한 이놈들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를 금리를 올려? 지금 물가를 잡으라니까 서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민을.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계속 이자 올렸어. 지금 물가 떨어졌나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임금은 올라가지 않아. 지금 임금 올리면 큰일 나요. 임금을 올라가지 않아. 거기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금리까지 올려? 지금 서민 부채, 가계부채가 2,000조인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예? 이거 왜 바른 소리 못해요? 정부 부처에서 이거 왜 바른 소리 못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면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급상한다. 그러면은 이 물가가 급상승하는 이 원자재 값의 이 문제, 원자재를 뚫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금리 올린다. 누구를 위해서 금리를 올려? 누구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은행들 이자 잔치하라고? 또 돈 있는 놈들 돈 더 벌라고?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만간에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가까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중산층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로봇이 배달을 하고 로봇이 짜장면을 만들고 로봇이 서빙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인 운전이 배도 무인으로 다 운전하고 비행기도 무인으로 운전하고, 그리고 화물차도 무인으로 운전하고 택시, 버스 무인으로 운전하고, 서민들은 인공지능과 결국에는 이 로봇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연결 중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7440-9442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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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이영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뭐 저 경제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저기에 그 GDP 증상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설명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GDP 증상 카드, 국내 총생산 증상 카드에 대해서. 그 평생연금입니다, 그거. 네네. 네. 그 18세 이상 1억 원과 지난번에 150만 원 국민배당금, 뭐 기본소득 이거 재원 마련에 대해 가지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채택되지 못했고, 지난 우리 대선에서도 그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배당금 기본소득은. GDP 증상 카드는 연금 개혁입니다. GDP 증산 카드가 대한민국 경제의 GDP 증산으로 재정 이윤을 배당한다고 재원 마련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밥상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ILO에 가입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고민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악순환입니다. 인플레이션 악순환은 노사 분규로 기업이 근로임금을 올리면 제조원가, 매출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실질 소득 감소로 근로자는 임금 인상하라고 머리띠를 메고 다시 맵니다. 정부의 중재로 기업은 다시 임금을 인상합니다.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면 제조원가 상승, 매출원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로 임금 단체 협상 인플레이션 반복됩니다. 인플레이션 악순환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해마다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고물가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악순환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부익부, 양극화와 일자리 없는 노인 빈곤을 만듭니다. 자유민주주의 단점, 노사분규입니다. 교수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은 세금 감면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고작입니다. 세금 감면은 재정을 악화시키고, 금리 인상은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소비자 물가 하락, 제조원가 상승으로 물가 인하 효과가 없고, 소비를 위축하여 경기 불안을 유발합니다. 인플레이션 악순환 유발하는 노사정 연례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단점입니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사의 집회, 결사 집회의 자유,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네. 근로임금과 소비자 물가를 연례 행사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8.6 민주항쟁, 네. 6.29 민주화 선언으로 네. 286 세대가 586 은퇴 세대가 될 때까지 35년간 연평균 임금 인상으로 근로임금 350%, 소비자 물가 350%를 인상했습니다. 네. 근로임금 인상은 연례 행사로 근로연봉 인상과 근로호봉 인상, 네. 근로정년 증가까지 10% 임금이 증가하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로실질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네. 4.56도 55세 정년을 임금 피크제로 60세까지 근로정년을 연장하면서 네.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네. 임금 피크제 손실 1억 원씩 보상하라고 판정하여 노동시장 전체가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임금 피크제 손실을 기업이 하면 제조 원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네. 인플레이션 기여는 최종 소비자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네네. 전화가 좀 약간 잡음이 들리는데요. 네. 자금이요. 네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단점, 이 노사정 연례행사 폐지하는 방법이 네.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한 국가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네. 강력한 정치 독재로 노동과 자본을 탄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고 네. 노사정 연례행사 폐지 방안을 연구하고 개혁하는 경제 전문가와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근로임금을 국가 세금으로 인상하면 네. 제조원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유발하는 노사정 연례행사가 사라집니다. 네. 신기하죠? 네. 필리핀 부익부가 사라집니다. 네. 노사정 연례행사 폐지 방안으로 연금개혁,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를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네. 월 100만 원, 네. 18세부터 월 150만 원을 네. 근로자 본인 포함 근로가족 수당으로 근로임금을 보상하면 네. 임금단체 협상 연례행사는 사라집니다. 네.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는 네. 국민복지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 카드, 네. 예. 근데 이 국민복- 카드는 이제 태어나서 그 성인 전까지는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카드. 18세까지는 18세부터는 150만 원을 평생 쓰고. 네, 150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안에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요즘 쓰면 사라지는 거고. 네네네, 알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 GDP 증산 카드인데. 네, GDP 증산 카드. 네.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재정적자 연금 고갈이 예약된 4대 연금과 네. 4대 보험을 폐지하고 네.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로 네. 개혁하는 방안을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지직거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저기 뭡니까? 전화를 그 보이스톡으로 연결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스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이승용입니다. 잘 들립니다. 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요거를 자 다시 한번 걸어드릴게요. 네, 지금 이 보이스톡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잘 들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GDP 증산 카드인데요. 아주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연결 중에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네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린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이제 지금부터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대한민국 사회 경제와 정치 문제를 원인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면 네.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악순환 때문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일어나고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은 금리 인상과 네. 임금 단체 협상, 네. 노사정 연례 행사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단점으로 빈 부익부 양극화를 유발하고 네. 저출산 노인 빈곤을 만듭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정치적 단점입니다. 네네네. 한국 경제 임금 단체 협상 노사정 연례 행사는 네. 5.16 군사 경제 혁명, 네. 5.18 민주화 혁명, 네. 8.6 민주항쟁, 네. 6.29 민주화 선언으로 탄생했고 네. 286 세대가 586 은퇴 세대가 될 때까지 네. 35년간 연례 행사로 네. 근로임금 350%, 소비자 물가 350%를 인상하여 네. 빈익분 부익부, 네. 저출산, 일자리 없는 노인 빈곤, 네. 자살률 네. 전부 세계 1위와 수출 경제 2위를 나누는 네. 내수 경제 소비 부진, 네. 고물가 경기 불황, 네. 경제 태풍, 네. 경제 위기 앞에 지금 왔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모든 사회적 병폐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네.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조세제도 개혁과 네. 4대 연금, 4대 보험을 개혁하고 네.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로 네. GDP 3,200조, 네. 국민소득 5만 2천 불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국민은 법인과 자연인입니다. 네. 국민 용역과 국민 마진의 총 합의 GDP이고 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GNI입니다. 네. 위정자는 GDP와 GNI를 증가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GDP 3,200조, 국민소득 5만 2천 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네.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로 네. 연금 개혁을 하고 네. 노사정 연례 행사를 폐지해야 합니다. 네. 노사정 연례 행사를 폐지하기 위해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를 개발했습니다. 네. 네.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유발하는 네. 노동과 네. 자본 충돌, 네. 임금 단체 협상 노사정 연례 행사를 끝내고 네. 연금 개혁으로 한국 경제가 GDP 3,200조, 국민 소득 5만 2천 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하여 개발했습니다. 네. 연금 보험료 없는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는 네.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조세제도 개혁과 네. 4대 연금, 4대 보험을 폐지하고 네. 국민 복지 예산을 통폐합하여 네.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포함 네. 전 국민 0세부터 월 100만 원, 네. 18세부터 평생 월 150만 원, 네. GDP 증상 카드와 65세부터 네. 월 100만 원, 네. 노령 기초연금으로 네. 노후 부부 월 500만 원, 네. 평생연금 시대를 시작하는 연금개혁 경제혁명입니다. 네.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 재원은 네.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자유시장 매출 가격에 네. 수요와 공급 경제 원칙으로 네. 생산자 부담 12% 부가가치세를 신설하고 네. 소비자 부담 10% 부가가치세, 네. 특별소비세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네. GDP 증상 카드 의무 소비로 네. 내수경제 생산과 소비를 진작하면 네.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의 지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은요.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0에서 18세까지 월 1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GDP 예. 증상 카드 요거 이제 한 달 안에 예. 사용을 해야 되고 18세 이상은 150만 원의 GDP 증상 카드를 받게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야 좋다. 그런데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예, 재원을 그거죠. 그 재원이 바로 네. 그 자유시장 매출 가격 있지 않습니까? 시장 그렇죠. 가격.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에 지금 부가가치세가 10%를 10%는 예, 네. 10%를 그 지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지 소비자가 않습니까? 부담하고 있는데 생산자가 13%를 12%. 예, 생산자가 12%. 그게 생산 왜 그러냐면은 네네. 소비자가 10% 부담하니까 네. 생산자가 10% 부담에다가 네. 또 2%가 이거 법인세입니다. 네네. 2% 여기. 법인세 해가지고 예, 예. 그럼 이제 모든 법인세 포함한 게 조세가 이제 이렇게 생산자 12% 그리고 이제 소비자 10%로 해서 10%. 이거를 예. 통합되고 그 외에 그 저거 뭐 네. 세금은 없다. 그 조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거든. 다 폐지입니다. 뭐 네, 모든 근로소득세, 법인세, 뭐 네네. 그 자산 보유세 뭐 이런 거 전부 폐지입니다. 그냥. 네네. 그러면은 아주 네. 좋네요. 22%로 하고 그 다음에 GDP 지금 증상 카드가 나오고 지금 그거 네. 저 OECD 평균 그 부가가치세가 19%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저 북유 유럽의 저뭐 그런 그 복지국가는 뭐 27%, 26%까지 있습니다. 네네. 부가가치세가. 아, 네. 또 우리는 그럼 총 22%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4대 연금이 폐지가 되고 예, 4대 연금, 4대 보험까지 다 폐지됩니다. 네, 4대 연금, 4대 4대 보험, 보험이 의료보험. 네네네. 다 폐지된다. 그다음에 그 고용보험, 네. 산재보험, 네.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네. 전부 폐지됩니다. 예. 네. 아주 이거 경제혁명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혁명입니다. 네. 이 경제혁명인데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잘 좀 알리면 좋겠습니다. 재원 마련도 예, 아주 그렇죠. 뭐 간단하고 예. 지금 뭐 예, 예. 각종 세금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예, 예. 네네. 예. 좋습니다. 네. 계속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이게 지금 그 사회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지무지합니다. 네. 예, 하면은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는 네. GDP GNI 증상 기능, 그다음에 연금 기능, 네. 사회보장보험 기능, 네. 국민복지 기능,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 방지 기능, 네. 고물가 경기 불안 스태그플레이션 방지 기능이 있고 네. 18세기 1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노동과 자본 충돌,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 유발하는 한국 경제 35년 역사의 임금 단체 협상, 네. 노사정 네. 연례 행사를 폐지하기 위하여 네. 개발한 네네. 21세기 인류 최고의 국가 재정 경제 기술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의 사회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하고 네.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네.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 재정 경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네네. 예. 첫째, 네. 고물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네. 내수 시장 경기 활성화로 네. 자영업, 영세기업, 네. 중소기업, 네. 대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네. GDP GNI가 증가하고 네. 가계 부채가 감소하고 네. 벌어서 이자 못 갚는 한계 기업이 사라집니다. 네네. 예. 둘째, 제2의 조세인 인플레이션과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 네. 빈익빈 부익부 네. 양극화를 유발하는 네. 노동과 자본 충돌, 네. 임금 단체 협상, 노사정 연례 행사가 사라집니다. 네, 그러네요. 노사장 협의회 여기 이제 사라지는 예. 거죠. 네네네. 예, 사라집니다. 지금 네네. 해마다 하고 있는 건 그렇죠. 네. 행사가 사라집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셋째,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최저임금제와 4대 연금, 4대 보험, 네. 근로소득세, 네. 법인세, 네. 공시가조세제도 폐지로 네. 생산자 물가, 네.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고 네. 근로소득,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다 폐지되는 거네요. 네. 예, 다 폐지됩니다. 그냥 네네. 그러네요. 세금은 그냥 그 22% 저 생산자 부담 12%, 소비자 부담 10%, 네. 그다음에 특별소득세 그밖에 없습니다. 세금. 네네네. 아주 예.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네. 기업 노무비 개선으로 땀 흘린 소득 제외하고도 네. 4인 가족 평생연금 8천만 원이 증가하고 네. 연근로시간이 기업 생산성 있는 주 4일 일하고 3일 쉬는 네. OECD 평균 1726시간으로 개선하고 네. 고소득 근로복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다섯 번째, 네. 근로소득세, 법인세, 노사정의 폐지로 네.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 탈출 기업, 네. 공급 회귀 현상으로 네.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네. 네. 예. 여섯째, 전 국민 중산층 소비 생활로 저출산 인구 절벽, 노인 빈곤에서 탈출하는 세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일곱째,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조세 제도와 공시가 조세 폐지로 네.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폭등을 방지하고 네. 월급모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여덟째, GDP 증상 카드 의무 소비로 모든 장사가 잘 되는 시장 경제 환경으로 네. 일자리가 증가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증가합니다. 예, 네. 예. 아홉 번째, 노후 퇴직 급여와 노사정의 폐지로 기업 분사,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근로가 철폐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비례하는 의료산재장애 보험료를 GDP 증상카드 정부 지출 승수가 책임지면서 네. 전 국민 무보험 의료 서비스 시대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나 무임금 가사노동에 대한 급여가 시작됩니다. 네. 평생연금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12번째, 근로소득세, 법인세, 4대 연금 보험료, 네. 재산 보유세, 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없는 신나는 세상이 됩니다. 네. 13번째, 근로소득세 10% 대신 노령기초연금 가입으로 네. 65세 이상 노령연금 월 100만 원, 네. GDP 증상카드 월 150만 원, 네. 후 월 500만 원 노후연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GDP 증상카드 빼고 그 이제 근로소득세가 폐지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10% 대신에 그 기초노령연금을 가입합니다. 네. 의무적으로. 네. 소득세 대신. 그러면 네. 65세 이상 노령연금 월 100만 원이 수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금 고갈, 재정적자 이런 거 싹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다음 14번째, 고되고 힘든 시간에 근무가 없는 주 4일 근무제로 네. 일자리를 나누고 네. 산을 쉬는 고소득 근로복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네. 4일 근무한다 이겁니다. 5일, 지금은 주 5일 근무제에다가 시간의 근무까지 아주 고된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 다 네. 폐지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5번째, 기초수급제도 폐지로 부모 모시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네. 부동산 가수요 감소로 부동산 폭등이 사라집니다. 네. 16번째,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인 빈곤이 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째,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네.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고 네. 경제활동 소비에 대한 급여 시대가 도래합니다. 네. 그 경제활동 소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급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네. 예. 그 18번째, 징병제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시작됩니다. 네. 시민사회주의 머리띠어 매는 일 없이 고소득 근로복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네. 20번째, 태어나면서부터 기본 소비로 철륜과 인륜 도덕이 살아나고 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합니다. 네. 그 GDP 정상 카드, 평생연금 이거 진짜 경제 사회적 효과가 무지무지합니다. 이거는. 네. 모든 예.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네요. 네. 예, 다 해결합니다. 그냥. 네네네. 지금 한국 경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네, 그러네요. 한국 경제 연금 개혁 GDP 정상 방안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네.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은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경제 위기 원인은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GDP 3,200조, 네. 국민소득 5만 2천 불 시대로 진입하고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단점, 네. 빈익빈 노인 빈곤,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 네. 노동과 자본 충돌, 네. 노사분규, 네. 임금 단체 협상, 노사정 연례 행사를 폐지하는 네. 평생연금 GDP 정상 카드 플랜 2 체크 액션입니다. 네. 지금 시대 한국 경제는 물가 폭등, 부동산 폭등, 네.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악순환, 네. 양극화, 네. 경기 불안, 네. 빈익빈 부익부, 네. 저출산 노인 빈곤, 네. 자살률, 네. 자영업 줄폐업, 네. 벌어서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증가, 네.
노사분규, 네.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네. 화물 안전운임제, 네. 임금 피크제 60세 정년으로 네. 청년 일자리 감소, 네. 고용률, 네. 나라 부채, 가계부채 폭증, 네. 고환율, 고금리, 네.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정말 문제 많고 곤혹합니다. 네.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성장과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 때문에 세금과 금리가 통제하는 독재 경제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 독재 경제입니다. 독재 경제 때문에. 독재 경제네요. 네. 세금과 금리로 통제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세금과 예, 금리로 통제한다. 네. 금리입니다. 예. 네, 네.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는 네. 국민 총생산 부가가치세수를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물가상승 피해자, 네. 최종 소비자에게 인플레이션 피해를 보상하고 네. 의무 소비로 네. 생산과 소비를 진작하여 네. GDP를 증산하고 네. 한국 사회 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네.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 한 방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국민은 법인과 자연인입니다. 네. 국민 용역과 마진이 GDP고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GNI입니다. 네, 네. 수요와 공급 원칙, 자유시장 경제 원칙으로 GDP, GNI에 조사하고 네. 경제성장 부가가치 VAT는 인플레이션 피해자, 최종 소비자에게 되돌리는 시스템이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피해자가 이거 우리가 최종 소비자들 인플레이션 피해를 계속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로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GDP 증산 카드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는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조세와 4대 연금, 네. 그 조세와 4대 연금 이게 전부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시킵니다. 네. 폐지하고 경제활동 수요와 공급 원칙, 자유시장 가격에 생산자 부담 12% 부가가치세, 네. 소비자 부담 10% 부가가치세. 소비자 부담 10%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네. 특별 서비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다 이제 다른 세금 다 폐지하고 생산자 부담 12%만 요 신설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뭐 4대 보험이 안 나가니까 예, 그렇죠. 그 아주 다 폐지가 되는 거죠. 네, 아주 동의할 만한 문제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예. 네,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법인세 그냥 폐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네. 폐지입니다. 지금 현재 폐지한 게 이게 전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네. 그 자유시장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일어나는 시장 네. 가격으로 다 넘어갑니다. 네. 예, 우리 그 마트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어도 10% 소비세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거 네. 똑같은 네. 그 경제 원리입니다. 이거는. 네. 예. 그래가지고 GDP에 비례하는 0세부터 월 100만 원, 18세부터 평생 월 150만 원. 네. 요거를 분배해가지고 시장 경제 생산과 소비를 진작합니다. 네. 그러면 GDP가 증산됩니다. 네. 네, 이게 평생연금, 예. 네, 평생연금 GDP 카드, 그렇죠? 네, GDP 증산 카드.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네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예.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GDP 증산 기능, 연금 기능, 사회보장보험 기능, 네. 국민복지 기능, 경기 불안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카드가.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골칫덩어리 양극화 방지와 네. 18세기 1차 산업혁명 후 노동과 자본 충돌 역사를 끝내는 21세기 인류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재능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네. 글로벌화된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국가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방어, 노사분규 개선을 위해 GDP 증산 카드를 반드시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게 미국도 따라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이 전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재정적자와 연금호화를 예약된 골칫덩어리 연금개혁으로 네. 18세 이상 전 국민 1억 원씩 연금개혁하면 18세 이상 전 국민 1억 원씩 인플레이션 악순환 피해 보상이 되거든요. 네. 연금보험료 없는
4인 가족 평생연금 8천만 원과 네. 인플레이션 잡는 대한민국 제2경제혁명에 우리 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경제전문가님과 언론인 네. 모두 초청합니다. 네. 제2의 세계, 경제혁명. 예, 네. 예. 이거는 GDP 정상카드 이거는 뭐 어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렇죠. 국민 모두가 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평생연금 예. GDP 증상카드. 예, 네. 평생연금 GDP 정상카드. 네네.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은 통합 팽창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고작입니다. 네. 금리 인상은 실질 소득 감소로 임금 인상을 초래하고 네. 임금 인상은 제조원가, 매출원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 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과 노동쟁이 네. 경기 불황을 유발합니다. 네. 요즘 지금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하면서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올려봐봤자 소비자 물가 하락 안 합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노사정 연례 행사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네. 물가 잡으려면. 네. 예, 인플레이션 악순환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단점입니다. 네. 기축통화국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그냥 경제 위기로 내몰고 밥상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노동과 자본은 충돌했고 네. 노동 세력은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창출했고 네. 자본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를 창출했습니다. 네. 노동과 자본 충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노동 3권, 네. 단결권, 단체 결성권, 단체 행동권을 탄생시켜 연례 행사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플레이션은 GDP 때문에 발생하고 네.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 실질 소득 감소로 노동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네. 정부의 중재로 기업이 임금 인상을 하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네. 인플레이션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인플레이션 반복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단점이고 인플레이션 악순환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바라는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개선하고 네.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매출 원가 시장 가격에 조세하고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 유발하는 노동과 자본 충돌은 개선하고 네. 인플레이션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네.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국가는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과 노동과 자본 충돌, 네. 노사분규를 유발하는 임금 단체 협상과 네. 조세 제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의 원인은 시장 경제의 암덩어리, 네.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악순환 때문입니다. 네.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조세 제도와 4대 연금, 4대 보험을 개혁하고 네. 인플레이션 악순환 유발하는 임금 단체 협상, 노사정 연례행사는 폐지합니다. 네. 자원 없는 한국 경제는 5.16 군사 경제혁명, 네. 5.18 민주화혁명, 네. 8.6 민주항쟁, 네. 6.29 민주화 선언으로 네. 국제노동기구 ILO 권장 노동 3권 행사가 네. 임금 인상, 제조원가 상승, 매출원가 상승, 네. 소비자 물가 상승, 네. 실질 소득 감소, 네. 임금 단체 협상으로 이어지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반복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네. 군부 독재 항쟁 286 민주화 세대가 네. 586 은퇴 세대가 될 때까지 35년간 350% 임금 인상과 네. 350% 물가 인상으로 양극화를 유발하고 저출산, 노인 빈곤, 네. 자살률, 부동산 폭등, 네. 가계부채 모두 세계 1위를 자랑하고 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태풍이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네. 노동과 자본 충돌, 노사 분규로 기업이 임금 인상을 하면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네. 조세 제도 개혁, 국가 세수로
임금을 인상하면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노사정의와 인플레이션 악순환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임금을 인상을 하면은 네. 매출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유발하는데 네. 조세제도 개혁과 국가 세금으로 네. 근로임금을 인상하면은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노사정의와 인플레이션 악순환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뭡니까? 기업이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네. 공무원처럼 네. 세금으로 근로임금을 인상하거든요. 그럼 그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제 평생연금 태어나면서 100만 원, 네. 그다음에 18세부터 150만 원 네. 이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한번 질문 좀 한번 저희가 드려볼까요? 네. 예.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댓글로 쓰시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GDP 증상 카드를 18세 전까지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 의무 소비 카드죠. 네, 한 달에 의무적으로 소비 카드를 하고.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네네, 안 쓰면 사라지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국내 총생산을 증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국내 총생산이 지금이 GDP 2000조 시대거든요. 네네네. 자, 1200조가 증가해가지고 GDP 3200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래되면 국민 소득이 네. 52,000불 시대가 됩니다. 네, 52,000불 시대로. 예. 그러면 그게 거기 이제 GDP 증산 카드로 그냥 소비와 네. 생산을 진작시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자원 마련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총 다 합쳐서 생산자가 12%, 소비자가 10%, 22% 했을 때, 22% 했을 때 그 재원은 충분합니까? 재원은 충분하죠. 그러면은. 네, 재원은 충분하다. 네. 그러면 그만큼 증가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GDP 증산 카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촉진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원 문제, 지금도 원자재 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원자재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그 원자재 공급, 그 문제는 원자재 값이 상승한 이유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그 전쟁 끝나고 하면은 다 그대로 제대로 돌아갑니다. 유가가 옛날에 IMF 때 120, 150달러 신더먹다가 그냥 다시 또 20달러, 3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2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는 외생 변수가 발생됐을 때만 하지. 다시 물가는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노사정 연례행사로 물가 올리는 건 이거는 안 돌아갑니다. 계속 악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 35년 동안 물가가 350% 인상됐고 근로임금이 350% 인상됐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주 대단한 정책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나가는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 작성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근로소득자들, 노사정이 하면서 그런 사람, 노동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시장에 장사하시는 아주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연금 GDP 증산카드 정책에 대해서 좀 이 국민 동의 청원도 좀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겠네요. 좀 이렇게 그렇죠. 뭔가 좀 짧게 영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거 있지 않습니까? 4대 연금, 4대 보험을 놓고 폐지하면은 얼마가 기업 노무비가 얼마가 되냐면은
4대 연금, 4대 보험이 25%입니다. 총. 네. 25%라는 것은 네. 두 달치 월급입니다. 네. 1년에. 예. 네. 두 달치 월급입니다. 네. 월급이고 여기 기업 노무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네. 물가가 그만큼 또 하락합니다. 물가가. 네네, 좋습니다. 네네. 예. 네네. 물가가 하락하고 네. 그다음에 그 노무비가 감소됐으니까 네. 그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360만 명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아주 예, 너무. 그러면 네. 예,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주 중에 휴무 하루가 증가하도록 휴가 하루가 하락하라고 네. 그러면은 4일 일하고 3일 쉬면 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요즘 근로시간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노동 강도까지 다 해결합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 운영하시는 건 없으세요, 혹시? 저는 유튜브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국민배당금만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군요. 네. 작년에 우리 황교안 네네. 선배님 살아계실 때. 네, 그렇군요. 계속 교수님하고 같이 해왔습니다, 제가.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저희 방송할 때 좀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좀 수시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에 대해서 예. 이 좀 많은 국민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요거 제가 요 전체 요거를 한 부를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네네. 이거 우리끼리만 했어도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직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재정경제부.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 비상상황실 이런 데 알려야 됩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예. 거고 이거 계속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아유, 예. 뭐 오늘 아주 길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은 많이 이해가 됐으니까 네,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자주 좀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GDP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를 매달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GDP 그러면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을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정부가 저한테도 한 25만 원 정도를 언제까지 써야 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경제가 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제 짜장면 집도 좀 돌고 뭐 슈퍼마켓도 돌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연금 GDP 증산 카드가 이 정책이 계속 알려지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 경제 제2의 경제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저도 짧은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 재원인 모든 세금이 우리가 이제 생산자가 12%를 담당하고 소비자가 10%를 담당한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를 지금은 생산자는 담당을 안 해요. 뭐 법인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소비자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자가 12%, 소비자가 10% 해서 담당하게끔 한다라면은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될 듯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게 카톡으로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체가 다 잘 들리거든요, 소리가. 네네. 그러세요? 네네. 카톡으로 문자 한 번만 주세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도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바로 연결을 하니까 카톡으로 하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고 모두가 함께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톡을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면은 카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카톡으로 연결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음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카톡의 저 아이디는 대문자 MBPA 1, 네, 숫자 1입니다. MBPA 숫자 1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네,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크게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톡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 평생연금 GDP 증상카드, 네, 이거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빨리 이 지금 우리나라에 침체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이분이 한 분이 쓰신 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려야겠어요. 지금 이제 네, 잠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네, 지금 전화 연결 중에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네네. 아이고. 네, 크게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십니까? 네네. 예, 카톡에,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지금 뭐 전체가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리시죠? 네. 자, 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전화할 때는 웃으면서 시작해가지고 별로 좋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네네. 일단은 네, 뭐 자유로운 토론이 중요하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지천명을 앞두고 네. 요즘에 드는 생각은 국가라는 게 네. 민주주의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그 말이 네. 참 씁쓸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초현실주의자라서 네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말은 네. 여러 이 유튜브가 이제 방향성이 각각 매체들이 자기네들 각자의 이제 전문적인 거로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네. 지금 국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국가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얘기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세분화가 포커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정책이라는 게 조건값이 자꾸 여러분들 같게만 생각을 하고 조건값을 자꾸 대입을 하는데 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참 드는 생각이 참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을 잘해야 돼요. 네. 변동값이라는 거를 그걸 항상 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네. 앞전에 얘기해 주신 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네. 그 시각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네. 여러분들 국가의 주된 수입원이 뭘까요? 국가의 주된 수입원은 세금이에요. 세금. 네. 자, 국가 기업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약 800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공무직까지 제가 별정직까지 다 포함시킬게요. 9급, 10급 공무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116만이라고 합니다. 116만. 예? 116만.
그렇죠. 공무원들이 네, 116만이라고 그래요. 예, 제가 조금 일단은 116만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의 숫자에 대한 포커스라기보다는 저는 기타직까지 포함을 한 거기 때문이라서 네네네. 사회활동가들도 저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 이제 관점의 차이니까 네네네. 어쨌든 나라 돈을 처먹는 새끼들은 다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그 새끼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가서 비벼대고 엉덩이 부벼대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좀 네, 비참하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네, 저번에 그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의 앞으로는 네, 이제 그 재산세가 아니라 이거 증여세라든가 상속세라는 부분이 증가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늘어나야만 늘어나는 게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단어를 그런 식으로 안 가도 네, 여러분들 피 쪽쪽 빠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네,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초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기 의식, 이 애티튜드에 대한 그 의식 자체를 좀 제가 고조시키고자 한번 네, 말씀드리고자 해서 네, 국가라는 건 기업이다. 국민은 네, 하나의 이제 부품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제가 인구 필터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도 보니까 이 댓글에다 하나 올라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모르긴 네, 몰라도 저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금융 감독국이거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댓글에다가 네, 인구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댓글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사실 똑똑한 거예요. 왜 네. 그러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 지난 이제 5년씩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네, 10년, 15년을 거꾸로 딱 돌아봤었을 때 복지 비용에 대한 증감률이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면 그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고령화가 더 될 텐데 네, 우리나라가 기초생활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적인 그런 55세 이상의 그 노동력을 상실한 미망인들 기타 그 사람들 얘기고 네,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 돼야만 여러분들은 연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네, 세세하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장난에 그 포커스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구에 대한 그 피라미드가 네,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질지는 빤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왜 이 말을 드렸냐면 네, 국가란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네, 이거 진짜 초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네, 우리가 바꾸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네, 권력을 이양을 받은 사람들을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네, 정인택 교수님도 여기서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가 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네, 그것이 어떠한 방법론을 떠나서 미약하든 중약하든 강력하든 간에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초현실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복지 비용이 초극대화로 늘어나는데 네, 국가는 세수를 걷어들이는 취업이에요. 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사실 비대합니다. 네, 그 옆에 기생하는 저조차도 기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존이라는 걸
현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자 국가 전체 GDP라는 그 예산 자체가 매년 늘어납니다. 네. 그럼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확장성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는데 자 국가는 기업인데 국민은 그거의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제가 부품이라고 했어요. 네.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사로 표현할게요. 근데 네. 이 나사가 줄어들어.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해야 될 이 나사는 자꾸 줄어드는데 네. 이 나사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네. 사용을 못하는데 이 노후가 된 걸 하루아침에 녹여버릴 수도 없고 네. 어떻게 처분해버릴 수는 없는데 네. 이 사람에게서 그 녹슨 나사라도 유지라도 하라고 네. 보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보수 비용 자체가 복지 비용입니다. 네. 이 복지 비용이 어디까지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 말은 또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 저보고 붙이는 놈이랑 상관이 없는데 허경영 저 총재분은 천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만으로 18세 이상 50세 이상 내가 그때 당시에 얼추 계산을 했던 게 약간 750조 정도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이 복지 비용이 앞으로 인구 절벽을 떠나서 지금 그 복지 비용이 이 노인들이 가만히 그냥 노인들로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한 달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객관성을 돕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그 활동하시는 분일 텐데 여러분들 치매 요양원에 한 달에 국가가 얼마의 비용을 치매 1인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고 재가를 이용할 게 있는데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사람당 얼마의 비용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초 이거 국민 배당금 얘기했던 150만 원은 그 돈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얼마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개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래서 이야기 핵심이 글로 가면 안 되고 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느냐. 태어나는 여러분들 태어나는 걸 자꾸 우리가 그 출산율을 갖고 인구 비율을 얘기했었는데 이건 이미 깨진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미 이 코스트는 깨진 거예요. 네. 새로 태어나는 나사들과 네. 이미 노후가 돼서 폐기 직전에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볼게요. 여기서의 이 비유 자체 코스트는 이미 깨진 겁니다. 왜? 국가는 기업인데 네. 국가의 소득원이 세금인데 네. 세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토의라는 건 한번 가상 시뮬레이션 롤플레이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통령이시고 제가 뭐 정책 실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국가는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네. 그리고 경제학적인 갖고 있는 그 교수들이 지금 인구 조정에 대해서의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이유들이 네. 국가를 공개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이미 사람이라는 인구를 잊어봐서 출산율을 어마어마하게 막 늘린다고 걔네들이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최소 20년은 커야 네. 세금 존재가 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네, 간간히 언론에서도 나오고 인정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슈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네. 안정을 위해서. 네. 네, 그걸 터뜨리면 안 되니까. 네. 그냥 간접적으로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멸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심각성과 사태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롤플레이션을 했으니까 자, 정 대통령이 네. 국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니 국가 세수를 자꾸 늘려야 되는데 올해도 620조가 다 지금 부족한데 네. 아니 도대체가 자꾸 세금 내야 되는 격동 해가 도망가고요. 이 국내 자산 일자리는 없어지고요. 노조들은 저 들고 지가 발광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네. 거기다가 그 지금 복지 비용이 지금 직간접비로도 사용되는 그 돈들 노인 인구가
아니 기초요금 나가야 되죠. 기초요금 나가야 된다고 해도 이 노인들이 치매가 걸립니다. 이거 한 사람에 220만 원 가량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등급이 나오면요. 의사 이거 진단 거 있어요. 이 인구 다 포함했더니 이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앞으로 5년 이후인데 네. 현재 가격도 2천조 이거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땡땡아 이 땡땡 얘기해봐. 대를 위해서라면 예, 소를 국가를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이양받은 우리 엘리트들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다고 대놓고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남은 방법이 뭐야? 제 생각은 4차 산업 안에서 모든 시스템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게 국가 시스템이에요.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국가 기업이라고 그랬죠. 국가의 주 소득원이 여러분들 세금이거나 범칙금이거나 어찌됐든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나라를 보고 제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국가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가지고 규정을 한다. 이거는 현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이념하고 안 맞아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입원들이 국민들인데 기업이 됐다, 법세가 됐다, 뭐 부가가 뭐가 됐든 간에 수입원들인데 인구 자체도 수입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교토해로 나가고 이 앞으로 늘어나야 될 폭발적인 현재 노인 인구수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620조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 도시를 갔다가 어이 땡땡 비서관 일로 와봐. 예. 너 땡땡 경남 그 도지사 그 불러봐. 그쪽 재정 괜찮은가? 아 대통령님 경대통령님 거기 소멸된다.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답니다. 그 지역 자체 지자체 유지하려면 중앙정부에 이거 예산 요청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땅인데 아니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 다 터트려버리고 씨부라 저부라 이거 다 나발 불러버리면 공무원들 시 단위로 군 단위로 다 이렇게 다 쪼개지게 수도권 안에 있는 이 메인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한 요 조그마한 그 시들이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건드려 놓으면 다음에 정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 대통령 5년 이후에 깜빵이 아니라 사형당하고 싶어서 검찰총장 할비라도 정 대통령이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정신을 가진 대통령이 대통령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밑에 우리까지 다 뒤질 텐데 네.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현재 CST는 유지를 해줘야 네. 이 사람들의 사회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이 엘리트들에 대한 지지는 받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양쪽의 비율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고 예산을 늘려야 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명분을 만들어. 그럼 명분을 병신아. 환경세 좋습니다. 환경세. 자, 환경세랑 그다음에 이민법을 건드립시다. 이민법을 건드리고 나서 해외 자본, 외자본을 유치해 나가면서 외국의 금융 기업을 끌어들입시다. 금융 안 그래도 지금 금감원 쪽도 다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어차피 이게 금감원이 준 검찰 조직인데 이쪽에서도 그동안 헤쳐먹었어요. 이거 이민법을 건드려 놔야 네. 연방 국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야 새만금 천까지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하고 내 주장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좋고 안 좋고 상관은 없어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가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가 나쁜가 여러분들은 나사고 나사가 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여줘야 되는데 이 나사들이 자꾸 돈을 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사를 난 이제 돈을 내는 그 시점이 안 돼.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를 이제 국가에 이만큼 국민연금 냈고 사회보장 시스템도 만들어놨고 돈을 많이 냈으니까 니들이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자구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사실 알고 보면 다 선후배인데 정 대통령님 제발 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네, 좀 이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시간이 17분이 흘렀습니다. 네, 많이 흘렀습니다. 답답하신가요,들? 네네, 여러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왜 네. 제가 앞전에 전화 드렸을 때 정인태 교수님 전 이말 드려야 돼요. 네.
국가는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거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게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이미 망했고 그런 논리대로 따지자면 네네. 인구 비율 자체에서 데스크로스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네네.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이미 다 지나간 4, 5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네. 주택권들은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네네. 여러분들이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네. 나는 정인태 교수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인태 교수님이 사회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서 중산층 이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 그거를 정인태 교수님한테 즉답을 듣고 싶진 않아요. 단지 이거 보시는 분들 똑바로 판단했으면 좋겠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181명이 여러분들이 중산층이라면 뭐 사실 지장이 없으시구나. 여러분들이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어디 갖다 놓으시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면 네. 아까 정인태 교수님이 그 6시인가 7시가 방송할 때도 제가 봤는데 네. 그 정신병 같은 거 제발 집어치우시고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 국가는 기업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내는 그 돈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예. 국가가 더 그 비율 자체 기업이 내는 그 비율이 큰 거지. 네. 여러분들도 폭탄을 끊고 안고 가다니 네. 그 국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네. 국가를 바라보면 자꾸 좌파 우파다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네. 뇌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가 꼬이는 거예요. 이게 네. 경제하고 정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정말 많이 알아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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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렇게 시간을 좀 약간 이렇게 한 5분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시고, 네, 좀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금영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또 많은 의견을 주셨네요. 이거 한번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저기 카톡으로 주시면 전체가 잘 들리거든요. 카톡으로 문자를 줘보세요. 네, 그 카톡으로 연결해 줄게요. 네. 잠깐만요. 네네. 빨리, 그냥 전화로 그냥 좀 빨리 할 거예요. 그래요. 일단 잠깐만요. 네. 잠시 기다리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말을 잘 해드릴게요. 네. 그냥 일단 칼을 사세요. 일단 무기를 사세요. 망치를 사세요. 그리고 청와대로 진격합시다, 여러분. 네. 어서 청와대로 진격해서 그냥 국가의 권력자들이랑 맞짱을 뜨자. 끈앞들이랑 맞짱떠서 조신 다음에 나라를 부강병 세우자.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제대로 할게요. 저 정부가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내가 네. 정부예요. 전혀 내 말에 말대꾸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라. 무기를 사서 존나 때려 부셔라. Right now. 네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요즘에 아주 뭐 국민들의 이 불만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제로 잡았던 윤 대통령은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으로 이자 동결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스마일님 감사합니다. 네. 네, 퍼니님, 네, 금리 동결 못한다니까요. 교수님 답답합니다. 미국보다 금리 낮으면 달러 빠져나가서 국가 부도라니까요. 오늘 강의는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퍼니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반박을 해드리면은, 이게 연준이, 네, 연방준비은행, 네, 미국 연준과 그 주변 세력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보세요. 일본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사채 동결을 통해서 기업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긴급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통해서 중산층들 살려야 돼요. 2030 그리고 이 영끌했던 분들이나 또는 주식 투자 또는 코인 또 많은 이 서민 경제 또 중산층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살리지 않으면은 지금은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왜 금리를 올리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을 하면서 물론 뭐 사채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겠지만 당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 동결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기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분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이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이 굴지의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법적이죠. 초법적.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 동결을 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서민 경제를 위해선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윤 대통령이 과연 생각의 범위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인식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경계를 만들어 놓는데 그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박정희 대통령은 자본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채 동결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뛰어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에서 진행했던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통해서 이자를 동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양적 완화라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마일님 감사합니다. 서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나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